네, 안녕하세요. 루루 채널의 루루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저녁에 약속이 있어가지고 웬만하면 영상 안 올리려고 했었는데 좀 기사가 하나 뜨면서 이 종목만 그냥 좀 말씀드리고 좀 간단하게 좀 끝내려고요. 간단하지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어쨌든 최대한 빨리 말씀드릴게요. 자, 기사가 이제 4시 이제 41분 뭐 한 시간에 몇 타임 정도 좀 있다가 좀 나왔어요. 41분보다 좀 더 빨랐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자, 뭐 속보하면서 나왔던 게 있어요. 여기 속보 붙어가지고 자, 내용은 이거예요. 지금까지는 카카오뱅크가 상장을 할 거라는 거는 예측을 해왔었어요. 근데 예측과 달리 이거는 이제 확실하죠. 23일에 열린 이사회에서 IPO를 추진을 결의했다고 발의를 했어요. 자, IPO를 통해 가지고 카카오뱅크는 연내, 자, 연내죠. 그리고 감사인 지정 신청과 상장사 주관사 선정 절차를 나설 예정이다 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좀 이제 좀 중요하게 보시는 분들은 뭐 하반기 이런 얘기가 있었나봐요. 여기 있다. 자, 뭐 이렇게 해서 4월에 뭐 어쩌고저쩌고 했었는데 이거 하반기는 제가 본 뉴스는 딴 거예요. 어떤 거는 그 속보라고 붙어 있는 뉴스는 뭐 상장은 이제 하반기가 내년 하반기 예정이 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솔직히 그거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아무리 늦어도 내년 봄 조금 지나는 시점 한 6월 정말 늦어야지 내년 6월 정도 저는 보고 있고 좀 빠르다면은 내년 봄 안에 3, 4, 5월 안에 상장이 이루어져서 증시에 올라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자, 우선은 이것도 같은 내용인데 자, IPO 이제 추진한다고 그러고 연내에 이제 주관사를 선정한다고 했어요. 주관사가 그럼 연내에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또 말씀드릴 게 뭐가 있더라. 자, 연내에 나오는데 얘네가 지금 급한 이유가 있어요. 은행 같은 경우에는 자, 자기자본 비율 BIS가 지금 14%를 유지해야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14%가 아닌 지금 간당간당한 14.03%에 지금 머무르고 있어요. 그래서 나오는 대안이 있었어요. 페이지를 먼저 상장을 하게 되면은 페이지가 먼저 가면은 유증을 때릴 거다. 유증을 때려가지고 우선 자금줄을 좀 가져와서 좀 버티다가 그 다음에 페이지가 끝나면 뱅크를 상장한다. 이런 썰이 있었고 아니면 페이지는 우선 뒤로 밀어놓고 뱅크를 땡겨서 IPO를 최대한 빨리 추진을 하면은 6개월 안에 IPO 추진이 되니까 6개월 안에 모든 걸 다 진행을 시켜버리고 거기서 자금을 끌어오겠다.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었죠. 유증이냐 IPO냐. 근데 막 유증으로 가는 그런 기사도 좀 봐가지고 제가 유증도 가능성이 있어요 라고 말했던 적이 좀 오래전에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제가 한 일주일 정도 지났나 또 다른 기사를 보고서 지난번에 한번 슈팅할 때였을 거예요. IPO 가능성이 확실하게 있다고 저는 느껴졌어요. 그때부터. 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지금 카카오뱅크는 뭐냐 우선 상장은 확실합니다. 이제 카카오뱅크 다음에 이제 페이지 이게 이제 거의 확실시 됐죠. 그리고 유상증자 안 해요. 그냥 IPO 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거 왜 가져왔지? 내가 뭐 때문에 가져왔지? 뭐 때문에 말씀드릴 게 가지고 있어서 가져왔는데 이게 언제적이냐 9월 13일 날짜면은 그때 슈팅할 때 날짜인데 거의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빨리 가져오냐고 그래서 뭐 이제 14%를 지키기 위해서 뭐 유증을 할 수 있는 이런 식의 방안을 검토 중인 걸로 이때 이제 저는 이제 유증도 가능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 뒤에 나왔던 내용이 있죠. 자, 이게 이건가? 여기 있구나. 이것 때문에 맞았구나. 자, 카카오뱅크에서 얘기한 거예요. 유상증자 대신에 상장을 하게 되면은 자본력을 늘리는데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지금 그거는 결정이 났죠. 자, 유증 아니고 지금 상장으로 가는 거고 자, 상장하기까지 최소 6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려요. 최소 6개월이에요. 자, 6개월은 걸리는 게 맞아요. 자, 주관사를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좀 빠르다 싶으면 1에서 2개월 정도 서류를 준비합니다. 그 다음에 자, 주관사 선정 이후 얘기예요. 이거는 자, 주관사 선정은 올해 안에 한다고 했으니까 자, 1에서 2개월이 걸리고 자, 그 다음에 필요한 거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겠죠. 제출하는 날짜야 뭐 당일날 그냥 내면은 내는 거니까 자, 2개월 걸리고 자, 2개월 잡을게요. 그냥 넉넉하게. 자, 그 다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다음에 45일이 걸려요. 자, 근데 이게 거래일 기준이기 때문에 이것도 얼추 2개월이에요. 한 2개월 걸려요. 이것도. 자, 2개월 그러면 통과가 나오죠. 통과가 나왔는데 6개월 안에 얘네는 우리 상장할게 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 증권 그쪽 있는데 그쪽에다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기간 수요 예측 일자가 나오고 공모 밴드가 나오고 그 다음에 개인 청약 일정이 나와요. 자, 그러면은 2개월 뒤에 얘네가 6개월을 굳이 6개월이라는 시간을 기다렸다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BIS 비율이 지금 14.03%에 가까운 수준으로 지금 유상증자를 때려야 될지 지금 굉장히 급한 애들인데 이거를 통과를 받은 다음에 이걸 쥐고 있겠냐 이거죠. 바로 상장 절차 바로 들어갈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0일 걸려요. 그냥 0일. 뭐 한 일주일은 걸리겠죠, 얼추. 이것저것 IR 준비하고 이런 건 좀 있어요, 여기서. 한 1주에서 한 2주 정도 좀 소요는 돼요. 자, 이것도 늦게요. 그냥 1주에서 2주, 이렇게 하면은 두 달, 한 반달 걸리죠. 그러면 4.5개월이 걸려요. 그 다음에 기간 수요 예측 조사까지 보통 거의 2에서 3주 정도 뒤에 이제 진행이 돼요. 자, 2에서 3주 정도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2주 정도 있다가 그 개인들 청약하는 그 개인 청약이 진행이 되죠. 그 다음에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그 일반 정식으로 코스피겠죠. 얘는 당연히 코스피일 것 같은데 코스피에 이제 상장해서 이제 진행이 됩니다. 자, 더 해볼게요. 한번 그냥 넉넉 잡아. 이거 3주 잡고 2주 잡고 1주 잡으면은 대충 여기 2주도 있구나. 여기 2주까지 잡을게요. 그러면은 2, 3, 5에다가 7, 8 총 8주예요 8주면은 2달이죠. 2달. 자, 이 2달에다가 자, 여기 2달 하나 또 있고 여기 2달 하나 또 있죠. 자, 다 더하면은 딱 6개월 나와요. 이렇게 해서 6개월 최소가 나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자, 그럼 주관사를 선정하는데 얼마나 걸리냐 이걸 고민을 하겠죠. 근데 주관사에 관련해 가지고는 이미 제가 이 뉴스를 가져오려고 했었는데 뉴스를 못 가져온 이유가 뉴스가 너무 많아요. 카카오뱅크 뉴스가. 제가 앞전에 막 얘기했을 때 지난번에 슈팅 나왔을 때 슈팅 나온 이유가 그 문맥상에서 얘기가 됐다는 거였거든요. 주관사와 이미 소통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지금 주관사 발표를 못하는 이유는 이건 제 추측이에요. 못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어느 주관사, 대표 주관사는 제 느낌상 삼성일 가능성이 좀 있다고는 봐요. 왜냐면은 삼성 같은 경우에는 금융이나 이쪽에 관련이 전혀 없기 때문에 가장 그리고 카카오 게임이나 이쪽에서 좀 잘 해왔기 때문에 걔네들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요, 대표로. 근데 그 옆에다가 주관사 하나를 한투를 더 넣고 싶을 거예요. 왜? 한투가 지금 지분이 꽤 많아요. 근데 이렇게 대형 IPO는 당연히 참여를 하고 싶죠. 근데 지분이 있다는 관계 때문에 이해관계가 있어서 약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에서 막 당국이랑 막 얘기하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발표를 못하는 걸로 알고 있고, 자, 대표 주관사는 어딘가가 정해졌겠죠. 삼성은 정확하지 않아요. 추측이에요. 가능성이 가장 높아서. 자, 어딘가는 정해졌을 건데 주관사는 이미 서류를 주고 받으면서 자, 다 준비는 다 됐다는 거예요. 충분히 상장할 그 서류 준비 기간도 여기서 줄여놨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서류를 뭐 탈락한다 이런 얘기는 뭐 절대 불가능해요. 얘네가 뭐 자본이 없는 것도 아니고 뭐 딱히 영업이익이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 뭐랑 비교해도 이거는 무조건 상장이 되니까 45일 뒤에 무조건 통과라고 보시면 되고,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빅히트 엔더처럼 뭐 서류 미비 나올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건 서류 미비일 뿐인 거죠. 그리고 이번 정부에서는 카카오를 좀 많이 밀어주는 그런 경향이 솔직한 말로 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제 느낌이지만 절대적으로 상장하는데 절대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걸 봐야 되겠죠. 6개월 남았는데 지금이 언제야. 자, 그러면 얘네가 주관사 발표를 언제 할까? 이거는 예측을 해볼 수 있어요. 내일부터 빅히트 엔터가 진행이 되죠. 빅히트 엔터나 넷마블이나 카카오는 자기들 IPO를 진행함에 있어서 절대로 주변한테 이제 피해를 좀 안 줘요. 좀 피해 다녀요. 지난번에도 카카오 게임즈가 먼저 때려버리니까 빅히트가 딜레이 돼가지고 약간 기다렸다가 카카오 게임즈 끝난 다음에 빅히트가 나오죠. 자, 이번에는 빅히트가 했으니까 카카오 뱅크가 하려고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때인데 왜 그래. 자, 이때인데 5일인가가 이제 개인 청약일 거예요. 5, 6일인가? 이쯤이 이제 빅히트 엔터 개인 청약이고, 이때 돈 한번 쫙 들어갔다가 이제 뭐 반환되고 막 이러겠죠. 자, 저는 생각하는 거는 여기 10월 초에. 근데 아마도 이건 지나설 거예요. 한 7, 8, 9 이때부터 이 안에 주관사가 어디다 라고 발표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가를 한번 볼게요. 종목이 몇 개 있어요. 우선 제가 보는 거는 이 정도인데,
우선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원체 무겁고 그리고 테마성을 타기는 솔직히 어려워요. 자, 지금 이렇게 보셔도 넷마블도 별로 못 가요. 왜? 지분이 있긴 하지만 뭐 얘는 제가 알기로 얘가 9%인가 얘가 한 5% 이렇게 될 거예요. 뭐 적은 지분은 아니에요. 근데 테마성에서는 지금 예스24랑 한국금융지주 본주랑 우선주, 자 우선주랑 본주 점점 갭 줄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시간 외만 봐도 우선주가 훨씬 더 잘 가죠. 이제 점점 줄다가 이게 결국은 키 맞춘 다음에 우선주가 더 위로 올라가는 그런 현상을 보실 거예요. 이게 테마성을 타면은 우선주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고, 자 그러면은 이제 본주 가지신 분들은 뭐 이거를 갈아타야 되냐 하지만 이미 내일 굉장히 높이 갭을 떠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갈아타는 건 이제 좀 불가능하다고 봐요. 지금 가지고 계신 대로 그냥 가시는 게 좀 맞다고 보고, 자 본주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본주 같은 경우에도 뭐 절대 안 올라가진 않아요. 근데 본주가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은, 예전부터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본주죠. 본주는 지금 외국인 지분이 31.75%를 갖고 있어요. 자 31.75%인데 31.75%에 지금 시총이 4조 123억이죠. 자 이거 억단이에요. 이거 억단이고, 자 그러고 어디였어? 자 그냥 얘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냥 이렇게 할게요. 그냥 소수점이 껴 있는데 그냥 안 보이게. 자 그리고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13.63%예요. 13.63%고, 자 이걸 풀어줘야 되겠구나. 아이씨, 일반 풀어놓고, 자 그리고 시총은 3,743억이죠. 제가 좀 지금 마음이 급해가지고 시간이 별로 없어서, 자 이럴 경우에 자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금액을 봐야 되겠죠. 자 여기다가 곱하기, 자 이거 퍼센트를 해주면 되는구나. 그냥 안되네. 그냥 제가 숫자로 할게요. 곱하기 0.3175. 자 그러고 얘는 곱하기 0.1363. 자 외국인이 지금 가지고 있는 금액이 본주 같은 경우에 1조 2739억이에요 1조가 넘어요. 1조 2000이에요 2700억 정도. 자 근데 우선주 같은 경우에 510억 있어요. 자 지금 본주나 우선주나 못 올라가는 게 맨날 이제 외국인이 털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못 올라갔잖아요. 자 510억 하루면은 그냥 사라져요. 이거 거래량 터졌을 때 보면은 510억은 진짜 돈 같지 않게 그냥 움직입니다. 우선주에서. 자 그래서 제가 계속 우선주를 말씀드렸던 거고, 카뱅 이슈까지 간다면 거기다 더 저렴했을 때, 지금이야 좀 더 저렴하죠. 이때 만약에 이걸 타셨다면, 우선주로 타셨다면 당연히 배당도 더 많이 받겠죠. 자 72,000원에서 뭐 예를 들어 4,000을 받는다. 이번에 좀 잘 돼가지고 3, 4분기가 다 잘 돼서. 자 근데 63,000원에 대해서 4,050원을 받는다. 자 시가 배당률은 확실히 이게 높습니다. 근데 카카오뱅크는 12월을 지나가서 내년까지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배당도 먹기에는 우선주가 훨씬 더 좋았다 라고 이거 말씀드리고 싶었고, 자 우선 시간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 종목, 가장 대표적인 세 종목이죠. 예스도 제가 말씀드렸었고, 예스는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을 때 가볍게 한번 가게 되면 한 25,000까지도 좀 보여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뭐 무조건 간다는 아니에요. 제가 눈에 봤을 때 그 정도는 가볍게 가겠구나 했는데, 자 근데 SK 기준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에 SK 바이오랜드라는 게 있었어요. 바이오랜드라는 애가 지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슈팅을 쏘고 막 움직였죠. SK 바이오팜에 상장한다는 이유로. 그렇다고 연관된 회사도 아니에요. 이쪽은 화장품 원료 기업이고, SK 바이오팜은 뇌전증을 치료하고 이제 그쪽 연구 개발하는 바이오였죠. 자 근데도 얘가 주가가 몇 배를 뛰어요. 근데 뭐 예스24가 지분이 없는 건 아니지만, 자 기본적으로 보통 이런 이슈에서는 예스24나 이렇게 좀 작은 애들이 먼저 슈팅을 많이 쏩니다. 그리고 지분이 많은 대형주들, 그때로 따지면은 SK하고 SK우겠죠. 자 이렇게 되는데, 자 그렇게 되면은 얘네들이 그 다음에 대장을 먹어요. 어느 정도 예스24가 한계에 붙였을 때. 자 이제 대장이 바뀌면서, 자 근데 본주가 안 간다는 거 아니에요. SK도 많이 갔었어요. 근데 SK 우선주가 SK 우의 가격을 따라잡고 그 다음에는 더 슈팅을 쏴서
SK 본주가 30만원으로 갔었고 SK 우선주가 한 55만원인가 막 이 정도 갔었어요. 그래서 완전 차이가 났죠. 처음에 시작할 때 얘가 뭐 8만원이, 얘가 한 8만원, 얘가 한 10만원 됐을 거예요. 오히려 더 낮은, 20% 낮은 궤류를 가졌지만 궤류를 깨고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렸었고, 그래서 우선주를 계속 지목을 했었던 거예요. 근데 본주가 안 간다는 건 아니니까. 근데 본주는 바로 상을 치고 싶어도 외국인 저런 돈들이 지금 1조 2,70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있어서 눌림은 무조건 있기는 해요. 근데 못 가지는 않아요. 가긴 가는데 눌림이 좀 있으니까 좀 가는데 좀 거슬리지 않냐. 그래서 둘 중에 고르신다면은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고, 자, 본주도 잘 가고 우선주도 잘 가고 예스24도 잘 갈 거예요. 그리고 내일 같은 경우에는 예스24가 보통 이제 먼저 점상을 찍든지 상을 찍어 버리겠죠. 그러면은 우선주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솔직히 한 말로 모르겠어요. 우선은 얘는 아직은 외국인이 그래도 한 500억 가지고 있으니까 500억이 소진되겠죠. 바로 만약에 바로 다 던진다면 위에서, 그럼 500억 정도는 금방 소진한 다음에 일정 시간 지나면은 상으로 바로 말아버릴 수는 있을 정도라고 봐요. 자, 우선은 저는 우선주를 계속 보고 있었고, 우선주가 내일 상을 치게 되면은 제가 계산해본 바로는 83,000원이거든요 근데 앞전에 있었던 고가가 76,400원이에요 얼마 차이 안 나요. 그렇게. 자, 이전 고가는 밟아주고 시작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거보다 76,400원보다 여기서 갭을 떠서 이렇게 세워버릴 가능성이 높아요. 점상이 아니라면은. 자, 여기서부터 훑으면서 쭉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본주 같은 경우에도 똑같죠 내용은. 자, 앞전에 있었던 거 그냥 밟아버릴 가능성이 높는데, 자, 얘는 저는 이 정도 봐요. 거의 이 정도? 깔끔하게 이 윗골을 그냥 밟아버리고 시작을 해서 여기다가 세우면은, 여기다 이렇게 세우면 좋은데, 얘는 분명히 시작하자마자 기관이랑 외인들이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서 약간 눌리려고 할 거예요. 투심을 죽이는 막 그런 걸 하거든요. 한번 올라갔다가 한번 죽여놓고 다시 올리든지 지들이 필요하거든요. 지들도 수량이. 자,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얘도 똑같이 본주도 똑같이 따라가는데, 앞전에 보셨잖아요. 여기 때. 자, 이때죠. 9월 7일이었죠. 고가는 28%를 찍었으나 종가는 19%였어요. 근데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고가랑 종가가 둘 다 상한가죠 지금. 자, 이런 식으로 누를 수 있는 힘이 우선주에는 좀 적다 보니까 얘가 1대장이 되든지 아니면은 예스24가 1대장이 되든지 대장을 뭐 주고받고 이러면서 갈 거예요. 어차피 같이 가니까 뭐 딱히 그렇게 계산 안 하셔도 돼요. 아직 이제 시작도 제대로 안 한 거니까 얘네들은. 자, 해서 좀 많이 갈 것 같고, 얘네들 뭐 목표가나 이런 거는 애매하지만 우선은 기본적으로 제 영상에서 살짝 듣고서 이제 말씀하신 분이 있었어요. 댓글에 뭐 한 두세 배를 보냐라고. 당연히 이제 저는 한 두세 배 이상을 보고는 있어요. 뭐 그 전에 이제 수익 나시면은 가시는 건 맞는데, 자, 어쨌든 그 정도 보고 있고, 예스 같은 경우는 좀 빨리 시작을 해가지고 나름 좀 많이 먹은 케이스예요. 얘는 만약에 내가 얘를 갖고 있다, 예스를 갖고 있다 하면은 저는 예스를 한두 방 먹고 저는 황금 본주나 우선주로 갈아타겠어요. 근데 본주냐 우선주냐 그걸 따질 때는 약간 고민하셔야 되는 게, 좀 리스크나 이런 걸 생각해 보면은 본주가 예를 들어 8만원이에요 근데 우선주가 한 78,000이에요 그러면은 저는 우선주를 택하라고 하겠어요. 근데 이게 뒤집어지잖아요. 이게 아니고 8만 뭐 2천원이에요 얘가 우선주가. 그러면 저는 차라리 본주를 사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그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훨씬 더 낫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지금까지는 계속 우선주를 말씀드렸던 거는 우선주가 지금 더 저렴하고 이 괴리는 박살 날 거니까 결국은. 자, 이제 그래서 우선주 설명드리고 이거 설명드렸고 예스도 설명드렸고, 자, 그래서 6개월 걸린다는 부분 뭐 되게 이걸로 얘기가 많은 것 같아요. 주변에서 저한테 많이 물어보는데, 어느 기사에서 하반기라고 얘기가 나왔다고 그 속보라고 뜨면서 찾아볼까요? 그냥 찾아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이 정도 넣으면 나올 것 같은데 여기 있다. 자, 이거였죠. 제가 본 게 이 기사예요. 이게 4시 3분에 떴어요. 그러니까 이게 뜨자마자 저도 바로 봤거든요. 4시 7분인가 제가 봤거든요 이거를. 자, 근데 여기 2021년 하반기 상장 예정이라고 돼 있죠. 자,
이사회를 열고 IPO 추진 결의를 한 거는 이거는 팩트예요. 이건 팩트인데 자 이거는 누가 얘기했을까요? 이거를 여기 잘 보면 돼요. 소문만 무성했던 카카오뱅크 상장이 본격화된다. 자 팩트. 카카오뱅크는 23일 오전 이사회를 열고 기업 공개 IPO 추진을 결의했다. 자 이것도 팩트죠. 자 그다음 카카오뱅크는 지정감사인 선정, 공모 주관사 선정 작업 등을 걸쳐 IPO 준비에 돌입할 계획이다까지는 자 전부 다 팩트예요. 근데 자 이 김광수 기자가 얘기한 거는 상장 시점은 내년 하반기로 예상이 된다. 자 얘기가 좀 달라요. 자, 이 예상된다고 얘기하신 분은 이분이지 카카오뱅크 측에서 얘기한 건 아니에요. 자 카카오뱅크 측에서는 딱 요거 얘기했어요. 23일에 열었고 IPO 했고 IPO 추진을 위해서 결의했고 그래서 올해 안에 연내 안에 아까 다른 기사에 연내 있었죠 여기. 자 연내 안에 주관사 선정 작업 이거 다 하겠다 라고 했어요. 자 그 연내 안에 이거를 추진을 하면 아까 기간이나 이런 건 다 말씀드렸으니까 그걸로 이해가 되셨을 것 같고요. 자 금액이나 이런 것도 좀 말씀드리고 또 뭘 말씀드려야 되지? 궁금하신 거 뭐가 있을까? 그거 있다. 그거 보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한세. 자 얘도 상을 쳤죠. 근데 얘는 몇 번 따로 막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얘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럴 가능성은 없지만 자 예스가 있고 예스 위에 한세가 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 지분율이 한 50% 돼요. 그 다음에 예스가 2% 지분율로 카뱅을 갖고 있죠. 자 여기서 예를 들어 2천억을 먹었어요. 이 지분으로 2천억을 먹었는데 그 해에 2천억을 딱 팔아가지고 2천억을 딱 돈이 들어왔어. 근데 그 당시에 이 2천억이 다른 사업에서 2천억의 적자를 봤어요. 만약에 자 그러면은 그 이익잉여금이 남지가 않잖아요. 그 해에는. 자 그러면 이 돈은 남지가 않으면 한세로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50%만큼은 이익잉여금에 대해서 올라가는 게 맞는데 연결이기 때문에 연결 재무이기 때문에 이게 올라가야 되는데 자 적자가 만약에 났다. 그 해에 지분을 매번 적자 나는 만큼 매번 팔아먹는다. 그럼 절대 한세로 갈 수는 없는 거예요. 뭐 그럴 가능성은 솔직히 적어요. 자 그래서 제가 한세를 잘 얘기를 안 했었던 거고 자 반대로 새로운 사업을 갖다가 시작을 해요. 얘네가 예스24가 우리 어디다가 공장 짓고 뭐 하고 뭐 바이오 할래 막 R&D 할래 막 갑자기 이래버려요. 이 돈으로. 그러면서 사업에 2천억을 막 투자해요. 2천억 벌었다고 쳐서 자 전부 다 투자한대요. 다 집어넣었어. 자 투자하면은 이것도 한세한테 들어갈 돈이 없게 돼요. 자 이거는 리스크예요. 한세한테는. 근데 솔직한 말로 이 많은 돈을 어디다 갑자기 투자하기도 솔직히 어렵고 이만큼이 적자가 나기도 솔직히 어려운 구조는 맞아요. 근데 여기 안에서 또 반절만 가져가잖아요. 50% 위로 올라가는 게. 그러면은 만약 2천억에 팔았어. 1천억이 올라가야 되는데 자 여기서 새로운 사업을 좀 하겠죠. 그래도 2천억이나 돈이 생겼는데 뭐 한 500억 쓰고 적자 한 100억 메꾸고 뭐 이랬다 쳐요. 자 1400억 남죠. 그러면은 이거 다 얘예요. 자 그러면 이제 700억이 올라가는 거예요. 자 700억이 올라가는 게 되는 그런 구조인데 자 그거에 비해서는 많이 안 오르긴 했어요. 솔직히 정말 이제 가다가 갈 데가 없으면은 한 이 정도 나오게 될 거고 해서 얘도 관련주는 맞습니다. 관련주는 맞는데 그런 가능성도 최소한은 있다. 근데 그럴 가능성 거의 없다고 봐요 저는. 자 해서 이거 관련해서 설명드렸고 아 마지막으로 그거 말씀드려야겠구나. 그 시총 관련해 가지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시총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자 시총이 지금 뭐 장외시장이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거는 지금 막 개인들끼리 거래하는 금액 곱하기 총 주식수를 갖다 곱해가지고 야 시총이 45조래 막 이러고 얘기하잖아요. 솔직히 그건 아니라고 봐요 저도. 그거는 프리미엄이 이미 붙어가지고 그렇게 된 거지. 솔직히 카카오게임즈가 장외에서 7만원을 움직였지만 7만원에 상장을 하진 않았잖아요. 뭐 7만원 잠깐 터치했던 거는 같지만 자 해서 우선은 이거는 규모 자체가 원체 크기 때문에 자 우선 10조짜리가 있었는데 대부분 이제 10조를 보고는 있어요. 어떻게 찾을까? 10조짜리로 말씀드리자. 대체로 장외주가는 이렇지만
언론에서 대부분이 10조 원을 다 보고 있어요. 웬만한 곳들이. 쓱 보시면은 10조 찾아보시면 되게 많을 거예요. 대부분 다 10조를 보고 있는데, 자,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얘네가 10월에 제가 예측을 했죠. 10월에 주관사를 갖다 발표를 해요. 그 다음에 한두 달이 걸린다고 했죠. 제 예측은 1월 거의 초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거라고 봅니다. 왜? 이때 제출을 해야지, 자, 앞에 있는 4분기치를 갖다 끌어오거든요. 실적들을. 자, 근데 4분기도 실적이 좋을 거예요. 분명히 더 좋아지면 더 좋아졌지, 3분기보다. 근데 3분기도 지금 굉장히 좋다는 썰이 많은데 지금 난리 났죠. 지금 돈이 없어서 대출을 더 못 해줄 정도니까. 자, 그러면은 카카오뱅크 입장에서는 최대한 더 비싼 값을 받기 위해서 더 땡겨 와야 돼요. 자, 이게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예요. 자, 근데 만약에 10월에 막 증권신고를 제출하면은 2, 3분기, 2분기, 앞에 1분기, 자, 여기가 이제 2020년이죠. 2019년 4분기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실적을 끌어와요. 해서 비교될 만한 기업들이랑 비교를 하면서 막 체크를 하겠죠. 그러면서 얘 기업 가치는 얼마다 하면서 공모 밴드를 막 하고 막 이러는 건데, 자, 2021년 1월에 만약에 해버려요. 그럼 그때 1분기잖아요. 그러면은 끌어오는 실적은 2020년도 통으로 갖고 오겠죠. 자, 이때가 실적이 제일 좋아요. 지금 카카오뱅크한테는. 근데 더 미룰 수도 없죠. 더 밀어가지고 하면은 더 값어치는 받겠지만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까 빨리 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저는 1, 2, 3, 4 다 늦는 가능성이 보여지고, 그래서 증권신고서는 1월 초에 딱 지나면서 4분기 실적 전부 다 딱 정리해서 나오면 바로 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월에 내면 45일, 2달 정도 걸리죠. 자, 3월경에 이제 통과라고 뜰 거고, 자, 한 달 정도 걸쳐서 4월에서 늦어봐야 4월 말에 기간 수요 예측까지 진행이 되고, 뭐 한 5월 첫째 주 뭐 이런 식으로 일반 개인 청약하면서 이제 상장이 될 거라고 봐요. 좀 더 땡겨지면 뭐 4월 말 이렇게 되겠죠. 큰 차이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자, 이 정도 저는 일정을 보고 있고, 자, 실적을 집어넣는 거 이 정도를 넣기 때문에 지금 10조라는 거는 제가 만든 게 아니죠. 웬만한 그 증권가나 이런 곳에서 지금 기준으로, 앞에 실적 기준으로, 자, 3분기 2019년이죠. 요만큼을 봤을 때, 요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10조를 평가를 하고 있어요. 예측이. 자, 근데 요 실적으로 바뀐다, 1, 2, 3, 4분기를 다 집어넣어 버린다 라고 하면은 저는 대충 12조에서 15조는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앞전에서도 비슷했어요. 그 빅히트 엔터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뭐 3조, 뭐 2.5조, 뭐 4조다 막 이랬었다가 결국은 얘기가 좀 달라지죠. 결국 좀 뒤로 가니까 6조, 6.5조 이렇게 나오죠. 그때 제가 한번 계산해 드린 게 있을 거예요. 빅히트 엔터가 마지막 분기 이익이 나온 걸 역으로 추산해서 계산을 했을 때 6.5조가 나왔죠. 그때도 이런 식으로 변경이 돼요. 결국은. 자, 그래서 카카오뱅크도 지금은 뭐 증권가에서 얘기하는 건 10조다 하는 거는 요걸 보고 10조라고 하는 거지. 자, 요걸 만약에 다시 보잖아요. 훨씬 이익이 높아진. 이걸 보게 되면은 12에서 15조 정도 충분히 증권가에서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12에서 15조면은 카카오뱅크가 아니고, 자,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에 얼추 35%를 가지고 있죠. 자, 12조만 할게요. 그냥 너무 오버하는 것도 안 좋아. 12조면은 1000에다가 하나 더. 자, 이게 12조고 12조에 대해서 35% 0.3 몇인데, 자, 얼추 3조 4200억 정도가 나와요. 3조 4200억인데, 자, 보자. 얘네 시총이 어디갔어? 자, 4조죠. 4조예요. 그냥 웬만한 자기 회사 그냥 하나 더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고 얘네가 일을 못하느냐? 제가 보기로는 3분기에 유동성이나 이런 거 굉장히 컸죠. 유동성도 컸고 개미들 자금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 거기에다가 신용 쓰는 것도 거의 막힐 정도로, 매일 막힐 정도로 그 정도로 돌아가고, 거기에 IPO 이런 부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지수가 올라갔기 때문에 ETF에 대해서 수익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커요. 그래서 3분기가 저는 한국금융지주는 사실상 기업이 생긴 이래로 사상 역대 최대의 실적을 가져오지 않을까 저는 예측하는 바예요. 이게 뭐 이건 예측이니까
엄한 곳에서 또 갑자기 또 이상한 거 터질 수는 있죠. 근데 그러다 보니 배당도 좀 셀 것 같고, 전에 한번 배당 관련해 가지고 제가 계산했었던 게 있어요, 영상 중에. 그래서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솔직한 말로 얘네들은 최소, 정말 최소, 나는 거의 단타식이다, 이거 좀만 오르면은 빨리 정리하고 또 딴 거 타고 싶다 하면은 최소 그냥 10만원 보셔도 돼요. 그냥 가볍게. 저는 그 정도 보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일정, 주간사가 이제 곧 나오겠죠. 거의 10월경에 저는 생각을 하니까 10월경에 주간사가 나온다. 자, 그럼 또 박스권을 새로 만들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거 본주로 보여드릴게요. 우선주는 이미 차트가 저 꼭대기에 달려가지고, 자, 지금은 이런 자리에서 막힌 상태로 지금 있었죠. 자, 이제는 한번 돌파를 해서 완전 최고점을 그냥 여기다 그냥 주봉으로, 최고점과 이전 최고점 거의 요정도 89,400원대에서부터 이제 거의 10만원 사이 요 구간에서 움직임이 있을 거라 좀 봐요. 이거를 돌파하려면은 주간사 선정이 나오면서 돌파가 될 거라고 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주간사가 한국금융지주가 안 되면은 뭐 안 좋은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상 주간사를 함으로써 받는 그 수익이 뭐 크다고 하면 커요. 몇백억이니까 크다고 하면 큰데, 생각을 해보면은 얘네는 그냥 지분으로 3조 5천 가까이를 먹어요. 3조 5천 맞지? 거의. 네, 3조 5천을 먹어요. 자, 3조 5천 가까이를 먹기 때문에 그냥 딱히 별거 신경 안 써도 돼요. 그거 뭐 주간사 해가지고 뭐 한 몇백억 먹는 게 그게 막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은 지분을 누가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느냐예요. 자, 그걸로는 지금 얘네 둘이고. 아, 이거 물어보실 수 있겠구나. 그러면은 제가 댓글에 답을 좀, 너무 댓글이 많아가지고 매번 안 달다 보니까, 자, SK랑 비교를 했을 때 SK는 그러면은 지분율 100%였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SK 바이오팜이 상장 당시에 4.7조를 받았죠. 4.7조를 받았는데 SK 시총이 그때 얼마였었나요? SK는 지금 시총 보면은, 자, 14조예요. 14조. 자, 이때 당시, 자, 주봉 말고 어디였어? 일봉으로 보자. 상장하는 당시가 요맘쯤이죠. 이맘쯤일 거예요. 이때 코로나, 네, 잘 못 올라가다가 슈팅 쏘기 시작하는 게 여기에요. 자, 이때 당시가 가격이, 자, 한 18만원 초반대였어요. 18만원 초반대에서 33만원까지 올라가죠. 자, 2배를 쪘어요. 2배 정도를 뛰는데, 2배를 뛰는데, 자, 얘네는 4.7조짜리를 갖다가 100%, 그러니까 4.7조가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근데 자, 그 당시면은 거의 비슷해요. 지금이랑 비슷하니까 한 13조 됐겠네요. 13조짜리가 더블이 돼서 한 26조가 된 거죠. 자,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지금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에 3.5조를 갖다가 받아와요. 자, 근데 지금 시총이 얼마냐면 4조예요. 딱 4조인데, 자, 이 덩어리를 비율을 한번 계산해 보면은 3배죠. 얘가 정말 딱 2배만 갈까요? 이러면은 덩어리 비슷한데, 얘는 4.7조라는 거는 13조에 비해서 거진 한 50%가 아니고 얼마라고 해야 되지? 40%? 30% 하기에는 3배 때리면은 3, 4, 12에 30%네. 거의 30%에 가까운 거죠. 자, 얘 같은 경우에는 13조를 갖다 엮었을 때, 자, 4조짜리는, 자, 3.5조를 계산해 보면은 거의 지 덩치만큼이에요. 거의 한 80%가 이상이에요. 80% 이상이기 때문에 이거는 얘기가 좀 달라요. 자, 요만한 덩치로 30%로 2배를 갔어. 80%로 4배를 가는 게 이론적으로 맞아요. 자, 그건 이론적인 거고. 자, 근데 주가는 봐야지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앞전에 막 2~3배 본다고 했을 때 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2~3배 가는 거 솔직한 말로 어렵지 않아요. 자, 이제 본주 같은 경우에 누가 미친듯이 팔지만 않는다면, 외국인이 정말 막 자기는 0%까지 내릴 거야 하고 달려들지만 않으면은 올라가는 건 전혀 문제 없다고 봐요. 자, 그래서 내일 장은 이거 제가 좀 많이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따로 영상도 많이 찍었었고, 그래서 오랫동안 좀 보유하신 분들은 내일 좀 이제 좀 새로운 박스권 들어가서 좀 이제 좀 위에서 놀 수 있는 그런 자리 아닐까 싶고, 내일 뭐 점상도 되게 많이 나올 거는 같아요. 우선 예스24는 거의 점상 느낌이 나고, 금융지주 우가 거의 한 30분 안에 게임을 끝내지 않을까. 그 다음에 본주는 한 20 후반대까지 한번 갔다가 결국은 눌러가지고
뭐 한 20한 몇 %에 끝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이거는 개인적인 예측이니까. 한세 물어보실 분이 있는데 한세 같은 경우는 가벼워서 자 시총이 2천억이잖아요. 얘도 어쩌면은 막 오히려 무거운 애들보다 한 번 정도는 첫날이니까 얘도 막 상칠 수도 있어요. 한세도 첫날이니까. 그리고 50% 만약에 아무 문제 없이 50%를 팔아가지고 얘한테 준다고 하면은 한세한테 뭐 얘네도 반반 먹는 거니까 같이 가는 건 맞죠 사실상. 자 이런 애들은 솔직히 움직이려면은 이런 이슈가 아니고 카카오뱅크 완전히 거의 상장일 끄트머리 뭐 수요 조사를 한다 그 전에 있잖아요 막 증권신고서 통과가 됐다 그쯤부터 움직일 수 있는 애들이 한 이 정도 보고 있어요 저는. 자 근데 그 중에서도 저는 넷마블을 차라리 보는 게 낫다 KB금융보다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7시 다 돼가네. 제가 좀 일이 있어서 원래 영상을 안 찍으려다가 좀 이거 관련해가지고 제가 말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좀 보유자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가지고 이 영상만 찍으려고 잠깐 들어왔었고 해서 내일 좀 투자 잘 되셨으면 좋겠고 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은 구독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